안녕하세요. 레츠고 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분쟁 조정 및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은 분쟁 조정과 그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. 상황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수의 그 정보 주체가 피해 또는 그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와의 그 어떤 악유가 발생하고 있는,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도 일상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서로 대화로서 풀려고 노력을 할 거고,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법원 가서 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말로써 푸는 게 집단 분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말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법으로 푸는 게 단체 소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에 말로 푸는 거가 이제 집단 분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집단 분쟁이 발생을 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집단 분쟁의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비슷한 어떤 권리 침해나 피해가 발생한 사람이 50명 이상이 됐을 때 집단 분쟁에 대한 어떤 신청이 가능하고요. 근데 여기서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. 즉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서 했던 정보 주체는 빠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다른 쪽 분쟁 조정 결과에서 진행 중인 그 산학 정보 주체도 빠지는 거고, 그 다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 주체도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빠진 사람들을 제외한 그 정보 주체가 50명 이상일 때는 집단 분쟁을 갖다가 집단 분쟁 조정위원회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면은 집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피해를 받은 그 정보 주체랑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를 갖다가 불러다 놓고 서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그 신청권자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, 정보 주체, 그 개인정보 처리자 누구라도 상관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청 대상권은 어떻게든 간에 그 정보 주체가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다수의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분쟁의 조정 결과가는 재판의 화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데,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정보 주체랑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받은 거랑 같은 법정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반해서 이제 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단체 소송을 발생하게 되는데, 이제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고요.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 단체 또는 비영리 그 민간 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다음은 단체 소송과 그 집단 소송입니다.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은 단체 소송은 어떤 위법한 행위 자체를 갖다가 금지 또는 중지를 통해 가지고 그 피해 확산이라든가 예방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를 갖다가 그 보상받고자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랬을 때 단체 소송을 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단체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단체라는 거는 소비자 단체랑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소비자 단체랑 비영리 민간 단체가 요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여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단체의 정회원 수가 그 1,000명 이상, 그 다음에 그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단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반대로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되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침해를 입은
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단체 소송의 그 제기를 요청받은 그 비영리 단체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단체의 목적을 명시한 후 최고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다음에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,0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행안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뭐 이런 데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다음은 그 단체 소송의 대상 등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단체 소송의 대상은 그 개인정보 처리자와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소를 제기할 당시에 권리 침해 행위가 계속돼 있어야 됩니다. 즉 과거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단체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단체 소송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금지 및 중지에 대한 청구만 가능하지 그거에 대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체 소송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단지 단체가 아니라 개별 정보 주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 권리 침해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금지랑 중지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